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다소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며칠 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조국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지지자 간의 의견이 달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미 검찰이 조국 후보 주변 인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고요. 9월 2일, 3일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두고 기다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019년 9월 6일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집중하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혐의가 대장동 도시개발 건에 대해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는데요. 대장동 도시개발에 대해서 허위사실 혐의로 기소한 검찰. 왜 억지 기소인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께서 2018년 당시 김포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도시개발건을 통해서 잘 벌어서 잘 썼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검찰은 과거형 시제,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잘 벌었다, 잘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혐의가 있다라면서 기소를 했는데요.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억지 기소인지. 자, 사실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시점이 우선인가요? 항소심 현재 검찰은 대장동 도시개발을 통해서 5,500 상당의 이익을 벌어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그 5,500억을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준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도 김포 유세 현장에서 발언하셨던 잘 벌어서 잘 썼습니다라는 발언이 시점상 과거형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장동 개발권은 사전 이익 확정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였습니다. 이익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었던 금액이 5,500억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얼마씩 쓰겠다라는 지출도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언제요? 공사가 시작된 2016년에 이미 이익도 확정되어 있었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도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에 확정이 되어 있었고 2018년에 김포 유세 현장에서 잘 벌어서 잘 썼습니다 라는 말이 과거형일까요? 2019년 1월 10일은 경기도지사 이재명 선거법 관련 재판이 시작된 첫날이었고요. 1심 첫 공판 날이었는데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소 유지 이유서에서 대장동 개발건에 대해서는 딱 하나 나왔어요. 김포 유세 현장에서 과거형 발언으로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오인하게 했다. 잘 벌어서 잘 썼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이 사람을 경기도지사로 뽑으면 살림을 잘해서 잘 벌어서 경기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겠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그런 생각을 하게 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오인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오인이라는 것은 사실을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만약 여러분이 김포 유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경기도지사로 뽑으면 살림을 잘해서 경기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겠구나라는 것이 오인인가요? 1월 10일은 경기도지사 이재명 선거법 관련 1심 첫 번째 공판이 있었던 날입니다. 제가 당시라고 썼는데요. 검찰이 하도 시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1심 재판이 진행되던 그날 당시에 대장동 개발권 공사로 벌어들인 수익 중 2,200억을 투자해서 놀고 있던 땅 성남 제1공단 부지의 공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확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차일피일 연기되면서 시행사와 성남시 간에 분쟁이 생기고 고소 고발이 오고 가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또 검찰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은 뭐냐면 이 공사가 차일피일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원 부지가 문제가 됐어요. 제1공단에 법원 성남 지원이 이전을 하기로 하고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가령 법원에서 법원 부지로 1,000평을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법원이 200평을 더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사가 차일피일 연기가 됐는데 검찰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법원에 물어봐야지 왜 법정에서 지사님한테 물어보냐고요. 그리고 2019년 1월 14일은 두 번째 공판 날입니다. 이날 검찰은 다음 재판 기일 2019년 1월 17일에 검찰 측 증인 3명을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측에서는 동의를 했고요. 이날 지사님께서는 대장동 개발 공사건은 본인이 계획했고 시행했고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장 잘하는 입장에서 변론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변론을 시작했는데요. 검찰들에게 어떻게 사전 이의 확정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설명하다가 끝이 났어요. 검찰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없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가 끝도 안 났는데 어떻게 얼마의 이익이 남을 것이다라고 확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2019년 1월 17일 날은 세 번째 공판 날인데요. 예정대로 검찰은 증인 3명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요. 성남시 소속 대장동 개발팀 공무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게 대장동 개발 공사가 시작된 것은 2016년인데 이 공무원이 대장동 개발팀에 들어온 것은 2018년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공무원은 진술을 통해서 시행사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성남시는 예산 1원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부른 증인 맞아요. 지사님 측에서 부른 증인 아니고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증인이 대장동 개발이 끝나면 사업비 말고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합니다. 사업이 끝났는데 무슨 사업비가 또 들어가냐고 부지에 대한 관리비면 몰라도 참 진술하는 공무원도 검찰이 이런 검찰이 있나 했을 것 같아요. 또한 부연으로 이 지사님께서 변론의 기회를 얻어서 뭐라고 변론하셨냐면 기반시설 사업비는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협의한 사항이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기반시설, 도로를 놓고 하는 그런 비용들은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증인이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이날 이 증인이 진술을 마치고 나서 제가 페이북에 썼던 말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변호사보다 낫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페이북 찾아서 보시고요. 이분께서는 이제 진술을 하시는데 검찰을 상대로 사전 이의 확정 방식이 뭔지 또 설명을 합니다. 이틀째 날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또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또 설명을 해요. 그리고 주변 기반 공사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검찰 가르치다가 지쳐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김영환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발언이 나옵니다. 다미당 후보였죠. TV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을 사업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 아니냐라고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사님께 답변할 시간도 안 줬습니다. 다만 TV토론회를 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성남시장 이재명은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런 사업을 못하고 시민들에게 도움 주는 사업을 못하면 이재명도 못해야 되는 거냐고요. 자기가 못하는 걸 하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검찰의 공소 이유가 왜 억지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시점이 과거형이다 그러면서 기소를 했잖아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공사가 시작이 된 것은 2016년도입니다. 몇 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2016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2016년도에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이기 때문에 5,500억이라는 이익이 나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어요. 그러면 2018년 김포 유세 현장에서 잘 벌었다라는 발언은 맞잖아요. 2016년에 이미 확정이 되었으니까 2018년에는 잘 벌었다, 잘 썼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형 발언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대장동 개발 공사를 통해서 벌어들인 5,500억은요. 지난 7월에 지사님도 참석하지 않은 채 성남시에서 제1공단 공원 사업 첫 삽을 떴죠. 거기에 2,200억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금 배당 방식으로 확정되었던 그대로 1,800억 이상이 현금으로 성남시에 기속이 됐어요. 언제? 2019년 4월에. 그리고 대장동 터널 공사에 900억, 주차장 600억으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매각되지 않은 토지가 매각이 되면 초과 이익이 몇백억이 더 생겨요. 그러면 사전 이익 확정 방식으로 확정되었던 5,500억은 이미 지출이 되었고 초과 이익 몇백억이 또 남는 겁니다. 누구한테? 성남 시민들에게. 이제 판사님께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굉장히 지사님을 안타까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6천억 상당의 빚을 갚은 것으로 아는데 왜 그것을 유세 현장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공사가 끝나지 않은 대장동 건에 대해서 잘 벌어서 잘 썼다 했느냐.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사님께서는 뭐라고 변론을 하시냐면 본인은 공공개발 인허가건에서 생기는 막대한 부의 가치를 몇몇 기업이나 개인에게 주기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공공개발과 인허가건을 통해서 생기는 이익을 경기도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김포 유사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재판은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선거법 위반 관련 정치인들을 재판을 본인이 담당하지 않아도 여러 판례를 통해서 봤을 텐데 이런 정치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분명히 요구했던 증인 3분의 진술을 들었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요구한 증인의 진술을 검찰은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1심에서도 채택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똑같은 이유로 억지 항소를 하느냐고요. 여러분들 이 기소 억지 기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다소리였고요. 다음 재판은 검사 사칭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